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아마도 마음 건강일 겁니다. 오늘 그 마음 건강 중에서 성인 ADHD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어른이 되면 ADHD가 사라지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아동기에 ADHD 과잉 행동들 있잖아요. 우와, 그죠?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되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왕좌왕, 네, 안절부절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고 무기력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행동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더 큰 문제는 성인의 ADHD는 다른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그리고 사회공포증 같은 것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이야기는요, 이 성인 ADHD의 어떤 실제적인 행동 패턴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인지행동적 치료적 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ADHD에 성향이 좀 있다 그러면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늘 무기력하다. 네, 누워서 지내는, 그러니까 침대와 하나가 되는, 이런 가구가 필요가 없어. 난 침대만 있으면 돼. 침대에서 밥도 먹고, 침대에서 게임도 하고, 침대에서 TV도 보고 다 해. 이런 분들 계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ADHD는 막 활력이 넘쳐가지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들이 왜 누워있지? 왜 그럴까요? 쓸데없는 거 고민하고, 쓸데없이 눈치 보고, 쓸데없이 게임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는 항상 지쳐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물론 이제 또 도파민이 발생될 만한 것이 있으면 또 홀딱 넘어가서 거긴 또 재미를 붙이겠지만 그냥 평소에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운동 루틴이요. 하루에 30분, 20분도 좋습니다. 걷기 운동이라도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출근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출근할 때 한 정거장 미리 내려요. 그래서 한 정거장 걸어서 출근하기. 퇴근할 때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서 집에 오기.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체적 활력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꼭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아주. 네. 청소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 마음에 뭐 우왕좌왕 뭐 정신 없는데 밖에 뭐 이런 것 잘 안 보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쇼핑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그 배달 음식 같은 거 좀 덜 드시고요. 그리고 음식을 해 먹고 나면 바로바로 치우는 습관, 이걸 좀 들이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철없는 유머. 네, 너무 낙천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천성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안 고쳐질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오히려 장점으로 만드시는 게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긴장돼 있고 너무 빡빡하고 막 이렇다면 이거를 장점 삼아서 이렇게 농담하시고 그다음에 약간 좀 철없이 구세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사회적 역할, 그다음에 사회적 가면을 잘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장인데 부장답지 못하고 내가 과장인데 과장답지 못해요. 이럴 경우 많죠. 이러면 이제 어떤 그 사회적 역할에서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타인들과의 어떤 역할 문제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 분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내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조금 느리다.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좀 도와다오. 또 이해해다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팀원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선후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걸 그냥 그런 얘기 없이 내가 그냥 쭉 가잖아요. 그러면 타인들이 대단히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니야?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러지? 공과사를 구별을 못하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역할,
사회적 가면을 잘 못 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땐 도움을 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창성, 창조성이 강하다. 아무 톡톡톡톡 튀어요, 아이디어가. 그러다 보니까 예술 분야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아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잘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예술이든 무엇이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기술의 영역입니다. 창조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배우는 단계에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술 연마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피아노를 쳐도 기술이고요. 그렇죠? 연주가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기술이죠. 그림을 그리는 것도 기술이죠. 선 하나 긋는 것도 다 기술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기 전까지,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내기 전까지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사소한 걱정이 너무 많아요. 또 해결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인가 얘기했다고 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를 먼저 판단하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예 관심을 끊으세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눈치가 없습니다. 성인 ADHD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 분위기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되게 비매너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치 없이 말을 막 하다가 돌직구를 날려서 상대한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조금 느리게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요때 정도에 내가 이야기를 해볼까? 이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기할 기회가 없다? 아니면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들은 것만으로도 좋은 자세입니다. 꼭 내가 그 상황에서 농담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눈치가 없는데 눈치를 또 심하게 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신이 눈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무엇인가를 했는데 결과는 또 나쁘고 이렇게.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눈치가 없게 행동을 하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그냥 웃으세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할 때 그냥 남 하는 거 따라만 하세요. 그랬다가 혼자 있을 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까 무슨 얘기였지? 아까 무슨 내용이었지?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지? 이런 식으로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있으면 불편하고 또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DHD여서 특별하게 더 이렇게 타인과 불편하고 혼자 있으면 공허하고 외로운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수면장애 있죠. 그죠? 쉽게 잠 못 들고, 그 다음에 쉽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맞죠? 그러니까 항상 몸은 지쳐있고, 정신은 멍한 상태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수면장애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잠자기 훈련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핸드폰 안 하고, 잠 자기 전에 샤워하고, 그 다음에 우유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거 하나 가볍게 읽고 머리맡에 책 놔두고 그다음 불 끄고 잔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는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마치 아주 대단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요. 그러면 수면 습관이 조금씩 잡힐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면 유도제 같은 거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한 권을 다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집중을 잘 못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읽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두꺼운 책, 긴 문장 이런 거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짧은 거라도 완독을 했다라고 하면 칭찬을 충분히 해주세요. 그리고 짧은 아주 얇은 책들을 여러 권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읽는 것에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그러면
책을 조금씩 두꺼운 책을 도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이 눈치 없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청각의 난독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인의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이거 아이들이 이러거든요. 그죠? 뭐뭐뭐뭐뭐 해야 돼. 뭐뭐뭐뭐뭐뭐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그런데 레고스는 뭐 이렇게 하면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 빼먹고 레고 사줄 거야? 언제 사줄 거야?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요.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청각 난독증은 좀 심각한 이 문제가 생겨요. 대인관계에서도. 왜냐하면 자기식으로만 자꾸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아까 뭘 요청하셨죠? 아까 나한테 뭘 바랬지? 내가 뭘 해주길 바래?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이 다 끝나고 나서 한 번 정도 뭐 카톡으로도 좋고 전화로도 좋고 어쨌든 간에 확인을 하시면 내가 이 청각 난독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도파민 중독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것만 좋아요. TV, 게임, 뭐 도박 뭐 이런 거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활 패턴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그 다음에 TV 뭐 이런 것을 좀 멀리하고 자꾸 이렇게 조용하게, 그 다음에 혼자 걷고 혼자 뭐 커피 마시고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시면서 도파민 중독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급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세요. 어차피 하루의 시간,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것 중에서 급한 거 먼저 하다 보면 다 내 회로가 꼬입니다.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급하고 다 급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그러면 그 중요한 거 한두 개만 해놓잖아요. 그럼 나머지 좀 못해도 그날 하루 되게 퍼펙트한 하루입니다. 괜찮게 지나간 하루가 될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까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그 어떤 사회적 규범 자체가 자꾸 이렇게 걸리적거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 ADHD, 성인 ADHD 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네, 타인도 내 마음대로 하면 다 사고 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 규범은 지키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때 때 세금 내는 거예요. 공과금 내는 거. 이거부터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회적 규범, 그 다음에 뭐 빨간불, 파란불 이거 있잖아요.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아주 꼼꼼히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지키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항심이 있어요. 약간 좀 반골 기질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ADHD니까 사춘기 어떤 특성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권위자, 그 다음에 어떤 권력자에 대해서 반항하고 도전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믿을 수 있을,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멘토를 선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어떤 정신적으로 교류를 하세요. 실제로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TV에 나오는 법륜스님이 난 너무 좋다. 그럼 그분하고 계속 정신적인 교류를 하는 것처럼 그분의 책도 읽어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고 해보세요. 이러다 보면 어떤 나이 많은 사람, 권위자, 권력자에 대한 반감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거절을 잘 못해서 부탁이나 요청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나중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즉답을 피하세요. 나 뭐 좀 해줘. 그랬을 때, 잠깐만. 확인 좀 하고.
이따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이러고서 그러면 내가 냉전기, 어떤 냉각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립니다. 아셨죠? 네. 자, 감정 조절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네. 그래서 감정 기복이 크고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쇼핑하고 충동적으로 술을 먹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도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감정이 올바른 건가, 내 감정이 어떤 형태인가를 항상 본인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찰자로서 자기를 좀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맞나? 이렇게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무료함을 자주 느낍니다. 네, 이거는 도파민 중독자들이어서 그래요. 이 성인 ADHD는 도파민 중독자들입니다. 그래서 재밌고 신나고 막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금은 미니멀하고, 그 다음에 조용하고, 육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취미 삼아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들처럼 인정 욕구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칭찬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리광 막 부르고 싶어 해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인정 욕구가 있어야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성과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하는 분야 중에서 꼭 그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분야 뭐 하나라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건 좀 취미라도 열심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춤을 춘다, 노래를 잘 부른다, 그러면 그런 거 취미 삼아서 하셔서 인정받으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뭐 어느 상황에서든 간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회식 같은 데서 내가 노래를 잘 불렀다, 그러면 직원들이 막 좋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이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삶이 시트콤 같아요. 그냥 소지품도 잘 잊어버리고 잘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엎질러지고 막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손해가 많죠. 그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내릴 때도 택시에서 내릴 때도 조금 주변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가방 같은 거에 항상 소지품을 하나하나 다 때려 넣으세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잘 흘리지 않을 거예요. 핸드폰 잃어버리고 지갑 잊어버리고 막 이런 거 너무 다반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방은 좀 큰 가방을 항상 이렇게 챙겨서 딱 메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할 때 좀 천천히 움직이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그 다음에 실수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움직이시는 거, 그 다음에 주변을 좀 살피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성인 ADHD 환자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대부분 다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완벽함, 자신이 자꾸 실수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미루게 되고 회피하게 됩니다. 왜?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작도 제대로 못 해보고 실패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인 ADHD 이 환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냥 인생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실수하고 혼자만 불행하고 혼자만 괴로운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가 보세요. 대신에 내가 덜 불편한 방식으로, 그리고 타인한테 덜 피해주는 방식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시면서 접점을 만들어 나가시면 성인 ADHD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성인 ADHD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